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. 올해 4월 5일이었죠. 분당 한복판에서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희생자들이 나왔었는데요. 이 사건 관련해서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오늘은 이 입건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. 제정과 도입 당시부터 좀 여러 말들과 논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? 법의 이름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호사님 어떤 것을 저희가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죠? 네,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을 약칭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. 사망자 발생의 기준은 같으나 부상자나 질병자의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쪽이 조건이 더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기존의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이런 지적에 이제 근거로 출발을 해서 지난 2021년 1월에 만들어졌죠.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리게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네,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. 사업이 대표자뿐 아니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,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, 중앙기관의 장들을 이제 통칭하는 개념입니다.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,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네, 처벌 수위가 좀 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분당에서 이제 다리가 무너졌는데 시장에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성남시의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7월에는 무려 14명이 희생된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도 그 지자체장에 대한 이제 고소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 이 여러 사건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이제 원래 주목받았던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죠? 네, 법 시행 후 첫 적용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죠. 2022년 1월 29일 그때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.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기업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일각에서는 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한 일률적인 징역이나 벌금보다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규제가 조금 더 적합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여러모로 좀 생각할 거리와 논쟁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.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굉장히 성행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네,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이렇게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공중 이용 시설, 특히 이제 도로나 터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. 이런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좀 안 걸리는 그런 기준으로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한 법률을 만들려는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목숨과 건강이 달린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또 돈이잖아요. 그래서 최근 금융계에서도 대형 사고가 잇따르니까 좀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. 네, 최근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,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 내용인데요. 여당과 이제 금융위원회가 내부 조율을 거쳐서 이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하게 현재의 내부 통제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그런 법안입니다. 이게 최근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카드사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의 횡령이나 배임 사고가 굉장히 요즘에 잇따라서 일어났는데요. 직원들이 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돈을 빼돌리는 행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바뀔까요? 네, 이사회의 심의 의결 대상으로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을 포함시키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두고 각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임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.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이제 보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부서가 이제 담당하던 내부통제 업무를 임원들이 직접 이제 담당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그 책임이 임원들한테 옮겨가게 됩니다.
그래서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.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반발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예, 그 내부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순환근무 원칙을 좀 들 수 있습니다.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이제 몇 년 이상 계속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순환근무를 하고 후임자가 이제 전임자가 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감시하게 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어떤 업무들은 수년 이상 집중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나치게 책임을 강조하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,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고 없이 좀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